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1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에 출석해 있고 현재 시간,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고 뭐 하루하루가 뭐 거의 격동의 시간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좀 수습하고 나면 마음속으로요. 또 이게 오고 또 이걸 수습하면 또 이게 오고 이래가지고 가결 사태, 저희들은 가결 사태라고 부르는데 가결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는 정말 자기도 좀 힘들고 다른 게 손에 안 잡혀요. 빨리 정돈이 돼야지.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제 대표가 지금 가서 저렇게 심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너무 당연하게 기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해하면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민주당은 재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원내대표 선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영장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방송 중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대충 예상은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들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네. 자, 그 이야기는 따로 시사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에 홍익표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예, 홍익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결과라는 건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적으로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4명의 후보들은 보험 친명 결의는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됐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신 분들이 있잖아요. 30-40명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도대체 누구를 밀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오늘 원내대표 경선 전에 우원식 후보가 사퇴를 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이제 결선 투표에 홍익표, 남인순 후보가 올라갔고, 그리고 홍익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뭐를 어떻게 보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상황이 지금. 정말 또 무너지는가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원래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대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결 사태 이후에 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가 물러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원내대표를 경선을 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냐. 부결 투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단일한 후보를 내세워서 이 단일 대우를 강력하게 꾸려가는 신호를 밖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일 후보 캠페인은 아니고 밖으로 안 했으니까요. 물밑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을 세게 했었고, 그 중심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계셨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디서부턴가 지금 당선된 홍익표 의원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도 나오고 뭐 남인순 의원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막판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그걸 위해서 들어갔죠. 이거 경쟁하고 싸울 게 아니다. 이러다가 내부에 금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결파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분열의 씨앗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하나로 좀 모아보자, 그런 뜻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원식 대표 의원은 나는 그러면 더 이상 안 되니까 경선을 가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빠져나왔고, 그래서 3사람이 경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 주로 초선이죠. 주로 초선 의원님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모인 그런 그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의논을 했죠. 원칙을 좀 세웠죠. 첫째, 가결파의 도움을 받거나 가결파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혹은 혐의가 있는 그런 후보는 배제 투표를 한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경쟁력 있는 누군가가 이제 가려질 터이니 결선 투표 갈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선 투표 갔고요. 그러면 그때 그 결선 투표에 간 후보를 집중적으로 밀자. 뭐 이렇게 됐는데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했죠, 사실은. 최악이 될까봐. 네, 그렇죠. 혹시 그럴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실체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예, 가결파들이 뭐 어쨌다느니 뭐 전 원내대표도 아니고 어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들이 딱 그 눈치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검찰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탄압하면서 노리던 분열을 마지막 순간에선 막았다. 가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협잡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렇죠. 검찰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여당과 함께 민주당 대표를 공격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다음 총선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는데 그 공작 정치에 동조한 거다. 그러니까 협잡이다 이건. 그런데 그거를 못 막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 정말 제가 나흘간 SNS를 안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왜 그랬냐면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결선 투표 가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가 됐네. 당론 부결 투표로 가자. 당론 부결로 가자.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거부를 해야 된다. 자, 제가 투표 거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투거든요, 지금. 검찰이 공격을 해오면 여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꾸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이게 위험하다 지금. 혹시라도 가결이 되면 안 되니까 가결이 되지 않는 당론 투표로 가는데 당론 투표 중에서도 제가 투표용지 전시 기획을 하자고 그랬어요. 투표용지 전시. 보통 투표를 하면 제가 이제 거부를 하자 그러니까 투표 보이콧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번 올라오면 한 번 더 하면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는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도 그렇게 염려들 하길래 제가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좋다. 그럼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하는데 명패하고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명패를 넣으면은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에다는 가부를 쓰게 돼 있는데 가부를 쓸 게 아니라 검찰 독재 타도, 검찰 독재 물러가라 이렇게 쓰고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아니 지금은 검찰하고 싸우는 거니까 검찰 정치공작하고 싸우는 게 아니면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고 아이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다 모아서 민주당 걸 다 모아서 전시회를 하자. 그래서 검찰한테 이번에 우리가 공격을 한번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 국회에서 숫자를 가지고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러면 난리가 나고 민주당에 폭탄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당론 부결이라도 가자 그랬는데 당론 부결을 안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이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투쟁의 DNA가 굉장히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떻게든 얼러서 설득해서 가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설득해서 가려고 하니까 뒷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뒷거래가 안 되니까 가결이 돼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번 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그나마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결합한 쪽이 만약에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와 정신 차린 거 그리고 집단적으로 결속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그래서 조금 남아있다.
저는 예. 누가 그런 그 무슨 가결 쪽과 어쨌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부의 분열의 씨앗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밀지 않았던 이유도 네, 우리가 민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의 반대표가 돼버리는 그럼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아까 초선 의원들 아까 그 모임에서도 자꾸 누구한테 몰표를 가자고 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균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두고 봐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밀면 된다. 그런데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시대가 전시잖아요, 전시. 예를 들면 평화시라고 하면 우리의 원내 대장이 조금 이렇게 협상파에도 합리적이고 좋은데 예, 좀 전시인데 지금 신임 원내대표랑 관련 있는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드려봐요. 첫 번째,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해당 행위자 징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당분간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뽑히는 원내대표가 주재하게 돼 있어요. 당내 세율 2위가 된 거예요. 그럼 해당 행위자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당원들이 많이 원하는 거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것이냐. 물론 이건 당대표의 목도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에서 나오는 비대위 구성을 막아줄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대, 그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거든요. 지금 당선된 분이랑 네. 몇 분한테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누구누구한테 확인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선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해당 행위자 징계 이 부분은 윤리심판에 넘기겠다. 그 다음에 혁신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 이 대목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대표 중심선,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릴 것이냐,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아니 그러려면 뭘로 원대를 새로 뽑아요. 그냥 비대위 꾸려서 가지. 원래 그게 가결파가 그게 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행위자 저희는 뭘로 봤냐면 전투력을 1번으로 봤어요. 전투력. 이 전투력에는 아까 해당 행위자에 대한 것이나 대검찰 투쟁이나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이나 이런 데서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전투력.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홍익표가 아니고 홍익표 이 원내대표는 오늘로 이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로 갔잖아요. 이런 게 작동을 한 거죠. 나름대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하여튼 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뽑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나는 보면 민주당이 좀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서 박홍근한테 진 박광호는 그 다음에 뽑아주고, 박광호한테 진 홍익표는 그 다음에 뽑아주고.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전통은 아니고요. 네. 박광원 원대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결파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많이 바뀌었고. 그때 상황에서 의원들의 집단 의지가 표현되는 방식이 그렇게 됐지.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요 근래에는 계속해서 재수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봐보십시오. 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걸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익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어땠을까? 표수가 안 나오니까. 표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정도는 의원들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지금 어떤 흐름이 형성되느냐 이거를 다 간파를 하고 투표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는 분을 선택을 한 거죠. 예. 전 그랬다고 봅니다.
세 분 다 뭐 괜찮은 분들인데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금방 포착이 돼서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 네. 이상 징후를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도 좀 저는 제압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지금 당원들 쪽에서는 우원식, 김민석 요구가 훨씬 많았고요. 그냥 메시지가 더 강하고 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투표하고 있던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투표 안 했어요. 저는 한 적이 없고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다는 느낌을 안 주려고 그냥 다시 한번 객관적 자세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김두관은 출마하냐 안 하냐가 잠깐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현재로서 보면은 당원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있거든요. 확실하게 믿음을 주거나 확실하게 메시지가 세거나 선명성이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결선 투표 올라갔던 두 사람은 뭔가 메시지가 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 민주당 결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한 말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좀 아쉽다 이런 측면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가결 사태가 있던 날 저녁에 의총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쭉 보면 홍익표 대표가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저 국회의원 좀 그만두겠다고 했던 그 사태. 그 의총, 그러니까 그 의총 분위기, 그 의총 분위기를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 안 된다는 강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말씀해. 예. 그리고 그 의총에서 이제 왜 그걸 당론으로 안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결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할 때 그 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그 분위기, 그 분노를 조직화하고 그거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결파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136대 30이니까 이게 당시에 그 136표라고 하는 부결표를 이걸 벗어나서 다른 행동을 하는 원내대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당장 원내대표 직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도 아주 세계대전이 일어난 전시예요. 대한민국 역사로도 보면 아직까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수락연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원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원팀을 하려다 보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들까지도 껴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제스처 지금 당장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쪽의 정치 공작에 공격에 내부에서 동조하는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에서 오는 그 분노는 그날 저녁 의총을 보신 분들이면 그 분노에 호응하지 못하는 원내대표는 설 자리가 없게 돼 있어요. 야, 그 생중계로 봤어야 되는데 의원총회 앞으로 그냥 다 공개로 합시다. 그런데 공개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하면 그래서 원래 그 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일부는 공개하고 또 논의하고 그럴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중동 등에 의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결국 가결파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활용이 되는 공개를 왜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결론을 한번 내리면 오늘 또 공개 주장이 있었어요. 네. 유세하고 그 정견 발표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공개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호응이 안 돼가지고. 최악은 피했다. 왜 이거를 이거죠? 그렇죠. 최악은 피했다. 뭐 최선입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최선이 어떤 상태일지.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라니까요. 그때 가결 사태가 일어났던 그날 저녁에 136명의 부결파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결파들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가결파들의 실패는 뭐냐면 그 가결을 통해서 이 지도체제가 지도부가 무너지길 바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공고해졌어요. 결속의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 기각이 돼서 이렇게 대표가 이제 오면 이전하고는 다른 민주당이 될 거고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민주당을 제대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분당 어쩌고 하는 말은요, 그건 진짜 지 혼자 하는 뇌피셜이에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몇 명 나가겠다 그러고 탈당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탈당 못 할 거예요. 제가 출당을 시키면 몰라도 한두 명은 있어요. 한두 명.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그 정도는. 그거는 자기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차라리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용감무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이 대목을 갖다가 물론 계속해서 당원들이 지켜보시고 이게 압박을 하셔야 되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가결 사태에 따른 분노를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 댓글창 상단에 해당 행위자 5인 징계에 관련한 청원이 지금 이제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저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당원분들 저기 청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끝나야 내일 지도부 회의에서 저거 다룰 수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호남 쪽에 웬만한 지역구들 여론조사가 막 돌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느낌인데 실제로 의원님 지역구는 안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아주 일방적인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으로 봤거든요. 알 수 없죠. 제가 네.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무슨- 많이 앞서서 안 그런 건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평은 비명계가 약진을 했고, 그러니까 신인들 약진을 했고, 친명계가 약진했고 죄송, 친명계가 약진을 했고 신인들 그리고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좀 고전하고 있더라 이런 그림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진짜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진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도 광주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엄청나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예 그러니까 역대급 분노예요. 이게 당원들의 역대급 분노.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예 지역구 활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제까지 아예. 못 하신 거죠. 무서워서. 아니 정말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민심 무서워서. 저한테 나무라시기도 하겠지만 저한테 좀 덜 나무란다 해도 민주당에 쏟아지는 그 분노와 이 정말 이 항의 받아본 것 중에 최고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NS를 나흘 만에 했다니까요. 나흘 만에 죄송합니다. 다시 싸우겠습니다. 항의 전화는 물론이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분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까지 제 가족한테까지 그래서 제가 광주 안 가고 주로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 밖에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좀 애정을 깔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분노가 절절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올까 말까도 고민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나와서도 보나마나 혼날 텐데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도 공정할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었다면 그런 파장이 없을 텐데 이미 윤석열은 사실상 국민 특히 호남 쪽에서는 거의 그냥 내려놓은 정도의 정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그런 그 무도한 독재자한테 그 아가리에다가 민주진영 지도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절대 용서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응징 징계는 지금 당에서 뭐 아까 뭐 5명 어쩌고 계속 그거 하시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 때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너 주권자들이 어떻게 응징하는지 봐봐 하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정말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죽음이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서는 검찰 쿠데타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주춤거리거나 타협적이거나 뒤로 물러서는 짓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아까 그 투표용지 전시하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결시키죠? 내부 결집하죠? 저쪽을 한 방 매겨서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냥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민주당 박살날 겁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에게. 최대 과제는 결속해서 싸우는 것, 전투력을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투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입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몇 가지 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타협이니 무슨 협상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정답. 무조건 이건 뭐 갈 길을 잃는 거죠. 몇 년 전에 의원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 한 수십 분 물러선 것 제가 같은데. 그 생각 좀 해드릴까요? 이번 가결 사태까지 하면 6번째예요. 6번째. 그 설명해요? 네. 간단하게? 네, 해보세요.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조국 때 법무장관 통해서 수사지휘에서 총장이 저 그러면 못합니다 하면 잘랐어야 돼요. 그때 못 잘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찰개혁 특위를 꾸렸어요. 그때 제대로 특위를 꾸려서 그때는 여당이고 정부 우리가 그거였잖아요. 저 여당이고 절대 180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 개혁 그 수사권 떼내는 걸 정확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항하면 저항하는 친구들은 잘라야죠. 그때 못하고 또 타협해서 물러섰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검찰총장 탄핵돼요. 그때 탄핵했어야죠. 지나놓고 나고 보니까 그게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 했냐면 앞뒀잖아요. 선거 앞두고 있었잖아요. 자, 이미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바람이 일어서 밀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역풍 걱정을 한 거예요. 다음 선거에 역풍 걱정을. 저를 막 점심 사주면서 지도부에서 말렸잖아요.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거라도 하자. 뒤늦게 대선 지고 나서 검찰하고 합의했잖아요. 아니 저기 여당하고 합의했잖아요. 등중 나올 때 그때 권성동 저쪽 대표가 제가 탈당하고 나니까 합의문이 나왔어요. 그 합의문의 첫머리가 그거라니까요. 첫 문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예요. 그래서 우선 6개 분야를 2개 분야로 축소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특위 꾸려서 거기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검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랬는데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 이틀 만에 깨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또 타협을 해요. 그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총리 인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무부대표 맡고 있으면서 인사청문 TF 단장을 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법사위로 청문회하러 갔다가 하필 제가 그때 법사위에 있어갖고 제가 탈당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안건 조정에 가려고. 저는 정치 행위를 세게 한 건데 자 그때 이걸 이틀 만에 파기를 해요. 이 합의를. 그럼 국회 세워야죠. 총리 인준을 왜 해줘요? 한동훈 장관을 왜 보이콧하자니까 민정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때 야반도주라고 했어요. 그때 한동훈이.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민영배만 같아라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가지 마시고. 자 그때가 네 번째예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새 정부 출범했는데 역풍 분다 다음번 지방선거에 그리고 뭐 발목 잡는다고. 아니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대기를 분질러서 검찰 독재로 못 가게 해야 맞는 거죠. 그때 또 뒤로 물러섰어요. 법사위원장을 왜 줘요? 왜? 1년 전에 한 약속을 왜 줘요? 이틀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한동훈 탄핵돼요. 그건 뭐냐면 아니 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시행령을 가지고 이 수사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명백하게 위법이잖아요. 이거 응징을 왜 안 해요? 검찰은 계속 공격해 오는데 봐보세요. 핵폭탄으로 막을 수 있었어. ICBM으로 막을 수 있었어. 미사일로 막을 수 있었어. 대포로 막을 수 있었어. 소총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6번째 와가지고 가결 사태가 난 거예요. 이 가결 사태도 보이콧 했으면 돼요. 뭐가 무서워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대 집단이 2개가 있어요. 태도로만 보면. 언론하고. KBS. 등치만 크지 아무것도 못해.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끝까지 밀려서 지금 사실은 벼랑 끝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1년 되는 날 오죽했으면 무기한 단식을 들어갔겠어요. 하도 방향을 못 잡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검찰은 공격에 들어오고 이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저항하고 싸울까 하다가 자기 몸을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하도 이거를 당원들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총선은 지지층 결집의 싸움인데 무슨 역풍 타령하면서 그 사람들 지금 저 해당 행위자들은 그런 논리잖아요. 여기서 방탄을 하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방탄을 안 해서 외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을 오독하는 거 정말. 제가 여기서 진짜 목소리를 좀 높이는데요. 봐보세요. 저쪽의 공약이 분명하잖아요. 자, 검찰 수사권 앞세워서 야당 탄압하고 정치인들 다 조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뭐 이상한 것이 막 나오잖아요. 김남국 사건 그게 뭐예요? 아무 검찰에 뭐가 없잖아요. 이거 조선일보하고 짜고 흘려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투쟁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뭐 하냐면 이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를 결집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하냐?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투표율 떨어져요. 그럼 자기들이 이긴다는 계산이잖아요. 이거 다 아는 전술이에요. 저쪽에. 왜 대응을 안 하냐고요. 검찰이 공격에 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혹은 맞서 싸워야 되고 저쪽에서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면 그렇게 못하도록 오히려 해줘야 되고 검찰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 요소를 조장하면 그걸 해소하고 결속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결을 시켜요 여기서. 그러니까 적과 내통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들 목표가 아무리 다른 방식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이렇게 되면 그건 좋은 뜻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검찰이 다 하는 건데 결국.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좀 목소리가 높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밀리면 진짜 끝이에요. 오늘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숫자로 비교해 드린 적 있죠. 민심이 분노가 10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도 상당수는 2, 3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되기 전 이야기잖아요. 민영배 의원님이 지금 10으로 올라오셨네 이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결 사태 난 날 저녁에 의총이 2번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건 누가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누가 아무도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 상황을? 아 대충 누가 누구 발언했다는 거? 아니 그 상황을요. 그 분노가 비로소 당원들의 분노가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대로 전달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가결파들이 원래 지도부 붕괴를 노렸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수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수들이잖아요. 차라리 타협을 해서 부결시켜놓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 역할을 찾았어야 되는데 가결돼 버리니까 자기들 목소리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말도 못해요 이제. 오히려 그냥 역적됐잖아요. 그럼요. 패당 역적.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바깥 당원들과 당내의 분위기를 분석하지 못한 하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원종주의나 통합이니 무슨 원팀이니 그런 게 나오면 그건 민주당이 그러겠죠. 정말 약화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전술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가결파 색출하자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가결파라고 하는 사람들 뭐 징계해야 된다는 것까진 괜찮은데 색출이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색출이 불가능하면서 뭐만 그러니까 언론 되냐? 이용만 당한다. 그 언론의 단어가? 이용만 아. 당하고 민주당의 이미지만 못 돼요. 실제로 효과는 없어요. 그냥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 자기가 해당 행위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결했어. 내가 탄핵한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윤리심판원에 이 원대도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선출된 원대가 그렇게 저희한테 달려왔어요. 봐야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한 광풍이 불잖아요. 그거 한번 지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잠깐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봐보세요. 만약에 그 29명인지 30명인지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건데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무슨 우리 저 검사 탄핵, 뭐 최상병 국정조사나 특검 어떻게 통과시킬 건데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결한 것이 구속하라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 탄원서에 161명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61명은 데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그 이야기 당연히 네. 공감, 100% 공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색출해갖고 막 누구 죽이자 이러면 그거 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결된 뒤에 언론 등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나 가결했다라고 그런 조롱하는 사람. 분들은 책임을 져야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해야 되겠죠. 예. 네, 책임을 져야죠. 자, 그리고 예. 더 큰 책임은 징계는 언제 하냐, 누가 하냐? 당원들이, 국민들이 합니다. 의원님 저 장기적 과제에서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저 당직자가 아니 그래도 이제 음. 뭐 재선되고 그러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듭니까? 예를 들면 이래서 당원 중심주의면 그게 30%든 뭐 얼마든 간에 당원들 의견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원내대표 뽑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절차적으로. 법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예? 전당대회에서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도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여의도 국회밥 담장과 그 안에 여론이 너무 다르니까요. 실제로 원내가 이 개혁적이기 어려운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원래 총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당원들, 지지자들, 시민들, 주권자들 눈치를 보는데 의원이 돼서 원내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의원들 눈치가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오늘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사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고 예. 고난이 더 커질 뿐이지만 결국 역사는 돼야 되니까 추석 앞두고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워서 추석 인사 드리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이 사태에 가결 사태에 저라고 책임이 없겠습니까? 더 힘있게 더 제대로 이거는 당론 부결로 가야 되고 부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부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검찰 뜻대로 검찰의 기획대로 정부 여당의 기획대로 윤석열 정권의 기획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단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추석 밥상에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거를 결과가 내일 나와야 알겠지만 올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기각이 당연히 돼야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정치적으로도 기각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긴다. 지금 그래서 지지자들 분위기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 벌어지면 폭동 난다까지 지금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분노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요.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다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자를 때 뭘로 자르는지 아시죠? 물로 자릅니다. 물. 빛으로 자르고 물로 자르는데 물칼이 제일 세요.
이 물칼이 제일 셉니다.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내적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아무리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이 독재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단결투쟁이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오늘 추석 의원님은 인사를. 국회의원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지자 당원 느낌이셨어요.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결 사태가 벌어진 그날 어쨌겠습니까? 제가 그날요, 말씀드렸잖아요. 나흘간 밖에다 대고 얘기를 못했다니까요. 쪽팔려서요. 자책감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추석에도 투쟁. 알겠습니다.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뵐게요. 그때 화요일이 아마 연휴여가지고 올라오세요. 민심 전해 주셔야지. 자, 알겠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어쨌건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하자고요? 예, 예. 아이고. 정 안 되시면 말고요. 자,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번에는 그래도 예. 가결 사태까지는 무너졌는데 예. 민주당이 비로소 조금 이게 다시 원래 그게 역사죠.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바보가 살아나는 아니니까. 예. 그런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구독자분들, 이 시청자분들이 꼭 그 길에 예. 응원을 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고맙습니다. 조지는 것보다 응원하는 게 훨씬 더 예, 고맙습니다. 일이 잘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치입니다. 예.